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삼각함수의 정의를 배울 겁니다. 삼각함수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중학교 때 어느 정도 기본기는 배웠더라도 고등학교 삼각함수의 난이도는 정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지수로 오구 자체에서 이미 아주 어려워서 지쳐서 왔을 텐데 삼각함수에서 한 번 더 좌절을 맛볼지 모릅니다. 그만큼 삼각함수는 좀 어려워요. 자, 이 어려운 삼각함수를 여러분이 처음 배울 때 잘 배우셔야 되는데, 중학교 때는 여러분이 60분법이라고 하는 1도, 2도, 3도, 4도를 배웠지만 고등학교 때는 이제 우리가 호도법이라는 걸 배웁니다. 각의 단위가 조금 달라요. 똑같은 각이긴 한데 우리가 호도법이라는 각의 단위로 배울 거고, 이 각의 단위는 우리가 60분법은 단위가 1도, 2도, 3도 하는 도였잖아요. 이 호도법의 단위는 라디안이에요. 1라디안, 2라디안, 3라디안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1라디안의 정의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부채꼴을 이렇게 그렸을 때에 이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가 똑같은 부채꼴이 있다면,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똑같은 부채꼴이 있다면 우리가 이 각 자체를 1라디안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게 1라디안의 정의예요. 근데 이 라디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워낙 많이 쓰는 거고,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와 미분적분 들어가면 모든 각의 단위는 이제 도가 아니라 라디안이에요. 그러니까 도 표시가 없으면 전부 라디안이기 때문에 이 라디안 표시는 생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을 그냥 1이라고 쓴다라는 거는 위에 도자를 붙이면 1도니까 아주 작은 각이죠. 이 라디안은 거의 60도예요. 우리가 정삼각형이라면 60도잖아요. R이면 60도죠. 이게 휘게 만들려면 조금 밀어야 돼요. 그래서 정삼각형을 조금 밀었기 때문에 이건 60도보다 조금 작습니다. 조금 작아서 한 57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라디안은 60도보다 조금 작지만 무리수입니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기 때문에 57점 몇몇 해서 계속 나간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1라디안은 60도보다 아주 조금 작다. 정삼각형을 밀은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 라디안에 대해서도 이제 좀 여러 가지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배울 게 뭐냐면, 여기에서부터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할 거예요. 부채꼴이 이렇게 있는데, 중심각이 세타 라디안이에요. 도가 없으면 라디안이고, 호의 길이가 L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반지름이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게 뭐냐면,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와 비례한다라는 걸 배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각이 1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는 R이었어요. 이게 정의니까요. 근데 세타 라디안이라면 호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곱해보면 L은 R세타다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됐죠? 자, 요 공식을 배우고 나면 이제 여러분이 이 반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반원은 반지름이 R이고요. 중심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원둘레 길이는 2파이 R이라는 걸 여러분이 외우고 있잖아요. 원둘레 길이는 2파이 R이니까 반원이면 파이 R이거든요. 우리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L은 R 곱하기 세타라 그랬죠. R 곱하기 세타가 파이 R이에요. R 약분하고 나면 파이는 뭐? 세타. 바로 이 중심각이 파이 라디안입니다. 아까 파이 라디안은 3.14 라디안이고, 아까 여러분이 1라디안이 60도보다 조금 작다 그랬죠? 그러니까 파이가 3.14니까 60도보다 조금 작은 걸 3.14배 하면 180도가 나온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각과 60분법을 라디안으로 바꾸는 기본이 바로 요겁니다. 180도가 얼마라고요? 파이 라디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외울 때에 이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라는 게 모든 라디안을 도로 바꾸고 도를 라디안으로 바꿀 때 기본은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그죠?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이렇게 다 비례식으로 풀거든요. 그래서 각도를 라디안으로 바꿀 때나 라디안을 각도로 바꿀 때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다 비례식으로 푼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2배 하면 360도, 반 나누면 90도, 3으로 나누면 60도, 4로 나누면 45도, 6으로 나누면 30도. 이 정도가 이제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특수각이에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부채꼴의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부채꼴의 넓이는 여러분이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은 중학교 3학년 때 어떻게 배웠냐면 부채꼴의 넓이는 원넓이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의 크기다라고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넓이는 원넓이 파이 r 제곱이고요. 360분의 중심각이라는 말이죠. 그죠? 여러분이 중학교 때는 여기 360도를 썼단 말이죠. 근데 지금 라디안이잖아요. 라디안이니까 360도 대신에 뭘 써야 돼요? 2파이라는 라디안을 써야 됩니다. 파이 약분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r제곱 세타라는 공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원넓이는 2분의 1 r제곱 곱하기 세타라는 공식이 나오고요. 자, 여기서 r 세타가 뭐 L이잖아요. 그러니까 r 세타 대 자리에다 L을 넣어버리면 2분의 1 r 곱하기 L이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문제 풀 때 내신에 나오면 주로 이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 이론 자체를 외우긴 해야 됩니다. 자,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비례식으로 1라디안일 때 R이니까 세타 라디안일 때 L이다. 이렇게 풀어도 된다 그랬고요. 우리가 원넓이 구하듯이 구한다면 원둘레 길이에다가 360분의 중심각의 크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2파이 약분 되니까 R세타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이런 식으로 기억하셔도 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기억하시든 저렇게 기억하시든 이 부채꼴에서 이렇게 되는 거 하고 이 라디안의 기본적인 정의와 라디안에 대한 개념을 좀 많이 알아두셔야 돼요. 됐나요? 이게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워서 처음 배우는 새로운 이론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론은 이제 우리가 각도를 따졌을 때 각의 정의를 따지는데요. 이제 중학교 때는 거의 예각만 다루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예각뿐만이 아니라 360도를 다 다뤄요. 각을. 그래서 이 X축에서부터 우리가 각도는 시작을 합니다. X축이 출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X축을 뭐라고 하느냐면 시초선이라고 해요. 시작하는 선이에요. 처음 시작하는 선이라고 해서 시초선이라고 하는 거고 각도는 여기서 이쪽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그러니까 각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을 때 이 각의 크기를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가서 세타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가니까 여기가 뭐 90도가 되겠죠. 90도 2분의 파이 라디안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180도 파이 라디안이라고 했죠. 자, 이걸로 이제 여러분에게 자꾸 파이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도를 안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보다는 라디안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특히 나중에 미분을 배우면 다 라디안을 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미리 라디안에 좀 익숙해지는 게 좋기 때문에 라디안을 쓰는 거고요. 자, 90도 더우면 2분의 3파이 라디안이 270도고요. 요게 0도가 되는데 한 바퀴 돌아오면 이게 2파이 라디안도 돼요. 그러니까 0도하고 2파이는 각도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잖아요. 0도는 그냥 0도고요. 360도는 한 바퀴 완전 다 돈 거거든요. 근데 이 각의 위치를 우리가 동경이라고 하는데 이 동경의 위치가 똑같단 말이죠. 동경의 위치가 똑같으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울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경의 위치만 같으면 각도가 똑같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360도만큼 더 돌아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나 360도만큼은 계속해서 돌려도 각도 자체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각 자체를 일반 각이라고 나타낼 때 이 동경의 위치를 우리가 세타라고 안 나타내고 이 360도를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잖아요. 360도는 몇 바퀴인가 돌았을 거 아닙니까? n 바퀴 돌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세타만큼을 더해주는 걸 일반각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도로 나타낸다면 360n 더하기 세타 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30도면 뭐 360n 더하기 30도 이렇게 쓰는 걸 우리는 일반각이라고 한단 말이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동경의 위치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설명상으로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이제 보게 될 내용들은 2n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될 겁니다. 문제집에서는. 그래서 이 파이가 한 바퀴이기 때문에 n 바퀴 돌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긴 했지만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이 파이가 라디안 자체가 무리수기 때문에 보통 루트 뒤에 써주듯이 파이도 이렇게 뒤에 써줘서 2n 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표현법을 씁니다. 자, 각도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차례로 첫 번째 1사분면이라고 하겠죠. 두 번째 이렇게 가니까 2사분면이라고 하겠죠. 세 번째가 3사분면, 여기가 4사분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 4분면. 이게 이제 동경의 위치에 대한 이론이에요. 됐죠? 그럼 이 동경이라는 게 우리가 이 동경의 위치를 갖고 이제 문제도 한번 따져보고 일반각을 따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2, 4분면의 각이다라고 하면,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라면 2분의 세타는 몇 4분면인가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앞으로 뒤에 가면 나올 거예요. 그럼 이 2, 4분면이면 여기니까 90도에서 180도 사이잖아요. 그죠? 90도에서 180도 사이인데 여러분이 처음 공부할 때는 라디안보다는 도가 조금 더 익숙할 수 있으니까 그냥 90도에서 180도라고 안 하고 반드시 이걸 붙이는 게 핵심이란 말이죠.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럼 2분의 세타는 반으로 나누는 거니까 반 나누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타가 0이라, n이 0이라면 45도에서 90도니까 여기가 될 거고요. 그죠? n이 1이라면 180 더하기 45도부터 180 더하기 90도 하면 여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각도는 2, 4분면이었지만 이렇게 반띵을 해버리면 이건 1, 4분면도 되고 3, 4분면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 답을 쓸 때는 1하고 3, 4분면 이렇게 써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라디안이라고 할 때 한 바퀴를 더 돌았을 수도 있고 두 바퀴를 더 돌았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각을 0도에서 360도 사이라고 우리가 한정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한정하는 문제는 대부분 저 뒤에 나오는 방부등식 문제나 그런 그래프 문제 같은 경우에 0도에서 이제 2파이라고 이제 주로 나타내겠죠. 360도니까. 0하고 2파이 사이다라고 문제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예 문제에서 대놓고 박아놓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언제나 기본적으로 일반각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됐죠? 그러면 이 일반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동경의 위치에 대해서 조금 배울 텐데요. 동경의 위치는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거랑 대칭하는 거랑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동경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 일치하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 알파랑 베타랑 똑같은 거죠. 알파도 여기고 베타도 여기라는 거죠. 알파랑 베타랑 똑같은 위치에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실제로 알파가 베타보다 한 바퀴 더 돌았을 수도 있잖아요. 두 바퀴 더 돌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몇 바퀴 더 돌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일단 일치하면은 빼긴 합니다. 그러니까 베타에서 알파를 빼든지 알파에서 베타 빼면 어차피 똑같다고 보면 빼면 0도죠. 근데 몇 바퀴를 더 돌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n 바퀴를 돌았다라는 거죠. n 바퀴 차이 나는 거죠. 360도 자리에는 2파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처음 설명하기 때문에 동경의 위치는 이렇게 설명을 할 텐데 나중에 이제 그래프 들어가고 미분적분 들어가면 다 라디안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정말 라디안밖에 안 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동경이 반대쪽으로 일치한다라고 할 때는 자, 여기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면 반대쪽으로 일치할 때는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베타가 요만큼이에요. 알파가 요만큼이에요. 빼면 180도 남죠? 근데 다만 앞에 반드시 몇 바퀴를 더 돌았는지 모르니까 360n을 반드시 붙여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제부터 대칭이 나온다면 자, 우리가 X축 대칭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머릿속에서 이제 일치하면 그림상으로 빼야 되고요. 대칭이면 그래프상으로 보면 더해야 되는데 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 좌우 대칭이란 말이죠. 이 각이 같단 말이에요. 근데 베타는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베타예요. 그죠? 알파가 요만큼인데 이만큼 같으니까 베타에다 알파 더하면 한 바퀴 되잖아. 그래서 알파랑 베타랑 더한 게 한 바퀴 이렇게 되면 되겠죠. 몇 바퀴인지 모르니까 n 바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y축 대칭이면 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면 자, 이 베타에다가 알파가 요만큼인데 요만큼 더 가도 가겠죠? 베타 알파 더하면 180도죠. 그래서 이건 베타 더하기 알파가 180도니까 앞에 요걸 붙여주고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마지막으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면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하고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대칭이 되어 있으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 베타에다가 알파만큼 더하면 되겠죠? 요만큼이 알파면 요만큼도 알파예요. 두 개 더하면 90도입니다. 그래서 요건 두 개 더하면 90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걸 외우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외운다기보다는 여러분이 그림을 일일이 그리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더한 게 일정한지 뺀 게 일정한지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더하기 아니면 빼기 둘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일치한다, 대칭이다 라고 했을 때 더해서 일정할지 뺀 게 일정할지는 반드시 그림을 그려본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이제 정말 삼각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중학교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만큼 배웠어요. 그죠? 자, 중학교 때 배운 내용들을 한번 일단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삼각함수의 정의를 보면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거는 직각삼각형을 그리고요. 그죠? 하나를 세타라고 했을 때 A, B, C라고 한다면 우리가 직각 반대쪽에 있는 걸 우리가 빗변이라고 합니다. 이 빗변을 직각의 대변이라고 하죠. 그죠? 직각의 대변이니까 직각의 대변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높이의 정의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 높이는 세타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세타가 여기 있으면 높이는 B가 될 거고요. 세타가 여기 있으면 높이는 C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가 이제 밑변이에요. 밑변은 나머지니까 이제 밑변은 기억할 필요 없어요. 이건 세타와 직각 사이인데 이렇게 빗변과 높이와 밑변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 놓고 이게 중학교 때 이제 정의죠. 고등학교 때 정의는 뭐냐면 고등학교 때는 똑같이 이렇게 이제 좌표평면 전체 예각만 따지는 게 아니라 중각까지 다 따진다 그랬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러한 원을 따져요. 원 위에 원이라면 반지름 일정하겠죠. 그죠? 이 반지름의 길이가 이 직각삼각형의 대변이라고 빗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각 반대쪽에 있는 이 대변 빗변의 길이를 우리는 고등학교 올라오면 이 원의 반지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의 반지름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쳤을 때 이 원의 반지름이면 우리가 요점의 좌표를 x, y라고 했을 때 이 길이가 원의 반지름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직각을 내리면 x좌표, y좌표 이렇게 되겠죠. 요 동경의 위치를 세타라고 하는 거라서 이 r이라는 거는 원의 반지름이긴 한데 반지름이라는 게 결국 x, y에서 뭐예요? 원점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그죠? 이 거리는 언제나 뭐 양수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반지름 r로 기억하시면 돼요. 반드시 양수겠죠? 원의 반지름이니까. 그죠? 이건 반드시 양수고요. 높이가 y좌표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높이가 y좌표예요. y좌표는 1사분면하고 2사분면은 y좌표가 위에 있기 때문에 양수입니다. 근데 3사분면, 4사분면은 y좌표가 음수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밑변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 있는 x좌표예요. x좌표는 오른쪽이 양수니까 1사분면, 4사분면이 양수고요. 2사분면, 3사분면이 음수가 되겠죠. 자, 이거하고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이 사인 세타의 정의는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라고 해서 A분의 C였단 말이죠.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갔잖아요. 자, 빗변분의 높이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R분의 Y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고등학교 때는 이 사인의 정의는 이 반지름분의 Y좌표입니다. Y좌표. 그러니까 빗변의 길이는 언제나 원점까지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점까지 거리분의 무슨 좌표? Y좌표예요. 그러니까 Y좌표 부호가 사인의 부호입니다. 아까 Y좌표는 위에가 양수였잖아요. 그래서 사인은 1사분면과 2사분면이면 사인이 플러스예요. 값이. 그 다음에 3사분면과 4사분면이면 사인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실 그래프하고 이거하고 같이 배워야 되는데 정의 단원이 따로 있고 그래프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정의 문제들이 보면 일단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오히려 그래프를 좀 배우고 나면 다시 정의 문제를 풀면 좀 많이 쉬워지긴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하고 정의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프를 좀 많이 이해하고 나면 특히 이제 이따가 배우게 되는 막 90도보다 더 큰, 90도보다 더 큰 각들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할 때 이 개념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빗변분의 y좌표가 사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코사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코사인이라는 건 빗변분의 밑변이었기 때문에 그냥 a분의 b죠. 그냥 바로 이렇게 쓸게요. 빗변분의 밑변, c자로 기억했단 말입니다. 이 빗변분의 밑변이 지금은 우리가 뭐란 말이에요? r분의 x좌표죠. 그래서 사인은 y좌표고요. 코사인은 x좌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x좌표니까 코사인은 1사분면 4사분면이 플러스고요. 2사분면 3사분면은 뭐다고? 마이너스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호 자체가 아주 중요해집니다. 이제 나중에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b분의 c네요. b분의 c. 밑변분의 높이는 결국 x좌표분의 뭐? y좌표. 이게 탄젠트니까 t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x좌표분의 y좌표이기 때문에 x좌표, y좌표가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일 때 양수예요. 이건 1사분면과 3사분면이 탄젠트는 양수가 되겠죠. 2사분면, 4사분면은 사인, 코스, 아니 x좌표, y좌표 부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건 2사가 음수, 1사가 양수예요. 그래서 탄젠트는 1, 3이 양수고요. 코사인은 1, 4, 4분면이 양수고요. 사인은 1, 4분면, 2, 4분면이 양수예요. 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이론들을 몇 가지 추가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이 탄젠트 세타라는 거는 x분의 y는 이 x분의 y잖아요. 그 코사인분의 사인하면 r 길이 없어지거든요. x분의 y가 되기 때문에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뭐다? 사인이다 라는 이론이 하나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하면 이게 a 제곱분의 c 제곱 더하기 a 제곱분의 b 제곱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직각삼각형이니까 우리가 저기서 보면 a가 빗변이기 때문에 이게 a고 bc예요. a 제곱이랑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랑 어때요? 똑같죠?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 b 제곱 더하기 c 제곱하고 a 제곱하고 같아집니다. 똑같다라는 건 나누면 1이겠죠. 그래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더라. 여기까지가 이제 중학교 때 배운 이론하고 고등학교 때 배우는 기본적인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한 부분을 배운 거예요. 됐죠? 이제 정말 삼각함수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둔각의 삼각함수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이 둔각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의 각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삼각함수라는 단원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어느 정도 암기력으로 커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가져야만 실제로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은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 단원 그래프에 대한 이론을 배울 때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고요. 지금은 일단 간단하게 공식처럼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공식처럼 문제를 풀 겁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다음 단원 가면은 좀 더 그래프에 대한 내용으로 좀 더 이해를 시키긴 할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있을 때 이거를 바꾸긴 할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여기다가 n파이 뿔마 세타 꼴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n파이 뿔마 세타가 있어요. 자, 2분의 n파이 할 때 n은 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2분의 n파이로 나타난다는 거는 n이 짝수면 약분돼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걸 일단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는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파이만 기준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사인에 파이 빼기 세타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림을 그릴게요. 무조건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파이였죠? 이렇게 가는 게 더 가는 거고요. 이렇게 가는 게 뭐? 빼는 거니까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예요. 됐죠? 그럼 이제 직각삼각형을 딱 내려요. 됐나요? 그럼 이거 x좌표. 자, 우리가 요거가 세타라고 한다면 요거 각이 세타잖아요. 그럼 우리가 원래 기본적으로 세타를 따졌을 때는 뭘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요걸 세타라고 했을 때 그죠?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를 이 좌표를 x, y라고 한다면
코사인이 r분의 x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파이에서 빼기 x면 여기잖아요. 파이에서 더하기 x면 여기잖아요. 파이 더하기 x예요. 파이 더하기 세타, 그죠? 자, 그러면 이 빗변의 길이는 전부 r이고요. x좌표 보세요. 이쪽은 플러스 x인데 이쪽은 뭐겠어요? 마이너스 x겠죠. 높이는 이게 y니까 이건 y인데 이게 마이너스 y예요. 3, 4분면이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이 파이 빼기 x는 2, 4분면이란 말이죠. 그죠? 그럼 사인은 뭐? 빗변분의 y좌표가 사인이란 말이에요. y좌표이기 때문에 y좌표는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은 1, 2, 4분면이 양수이기 때문에 2, 4분면이면 사인은 양수예요. 근데 코사인 2, 4분면은 코사인은 x좌표이기 때문에 여기가 코사인, x좌표가 양수란 말이에요. 그럼 이쪽은 뭐? 음수가 되겠죠. 음수예요. 탄젠트인데. 자, 탄젠트 2, 4분면은 탄젠트는 당연히 마이너스겠죠? 탄젠트는 여기가 플러스거든요.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거나. x좌표분의 y좌표니까 x좌표분의 y좌표 하면 마이너스 나오겠죠? x좌표분의 y좌표 하면 어때요? 플러스 나오겠죠?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이걸 쓰란 말이죠. 사인이 r분의 x, 코사인은 r분의 y. 그죠? 이게 코사인이고 이게 사인이고 탄젠트고. 모르거나 헷갈리면 이걸 쓰는 거예요. 모르거나 헷갈리면 이걸 쓰고, 요거는 r분의 x좌표가 뭐예요? 마이너스 x잖아요. r분의 마이너스 x니까 코사인에다가 뭘 붙여야 돼?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그러니까 코사인은 보다시피 마이너스 붙이고 코사인 x 세타. 코사인이랑 똑같은 거죠, 이거랑. 그 다음에 사인이 빗변분의 높이니까 r분의 y. 사인은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까 플러스에다가 사인 세타라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탄젠트는 어때요? x분의 y니까 이거 x분의 y랑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까 플러스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2, 4분면이었는데 제가 3, 4분면을 써버렸네. 망했네. 요거 두 개는 2, 4분면 한 거 맞죠? 사인이 플러스, 코사인은 마이너스. 이거 탄젠트 그래서 아까 마이너스 붙여놨죠? 이렇게 되는 거. 됐나요? 그럼 마찬가지로 3, 4분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3, 4분면은 보다시피 x좌표 마이너스, y좌표 마이너스. x좌표분의 y좌표만 플러스죠?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자체가 x좌표, y좌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예요. 코사인이 x좌표, 사인이 y좌표잖아요. 마이너스.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니까 이건 뭐예요?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부호를 먼저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호는 코사인이 x좌표, 사인은 무슨 좌표? y좌표라는 것만 기억하면 이게 몇 삼면인가는 그림으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몇 삼면인가를 보고 x좌표가 코사인의 부호, y좌표가 사인의 부호.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의 부호.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방금 하는 n파이는 여기란 말이에요. 평평하죠? n파이는 평평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인은 사인이고요. 코사인은 코사인이고요. 탄젠트는 탄젠트입니다. 그건 좀 전에 해본 결과가 그렇죠? 이게 n파이 뿔마 세타를 바꾸는 방법이에요. 자, 다시 이제 정리를 합니다. 먼저 사인은 무슨 좌표? y좌표죠. 사인은 여기가 플러스예요. 그죠? 코사인은 무슨 좌표? x좌표니까 코사인은 여기가 플러스죠.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니까 탄젠트는 여기가 플러스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배울 때에 x좌표, y좌표를 보고 부호를 먼저 결정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인지를 보고 여러분이 이 삼각함수에서 먼저 부호를 결정해야 돼요. 자, 부호를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n파이 평평하잖아요. 지금 평평한 데서 왔다 갔다 하면 사인은 사인, 코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대로 가면 되죠. 이 안정감이 있는 n파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대로 갑니다. 사인, 사인, 코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탄젠트 이렇게 그대로 간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배워야 될 거는 2분의 n파이, 2분의 홀수 파이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2분의 홀수 파이에서 더하기 빼기를 할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각도를 똑같이 하나 그려보고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안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좀 쉽게 요만큼 아주 작은 예각을 세트라고 했을 때 이 x좌표, y좌표를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게 90도, 270도라는 요 발딱 서 있는
이 발딱 서 있는 데서 왔다리 갔다리 한번 해보잔 말이죠. 여기서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이렇게 되겠죠.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면 요거하고 합동이 되잖아요. R이 빗변의 길이는 같아야 되니까. 그럼 이제 뭐예요? 요 길이가 긴 거니까 요 길이가 X, 요 길이가 Y라서 이 점의 좌표는 Y, X가 돼요. 그래서 이것 두 개 XY가 바뀌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 되겠죠. 바뀐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XY 좌표가.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탄젠트의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지금 부호는 보다시피 다 플러스잖아요. 사인도 플러스, 코사인도 플러스, 탄젠트도 플러스. 왜? 1사분면이거든요. 1사분면은 보다시피 사인도 플러스, 코사인도 플러스, 탄젠트도 플러스잖아요. 다 플러스예요. 2사분면은 사인만 플러스죠. 3사분면은 뭐? 탄젠트만 플러스입니다. 4사분면은 코사인만 플러스죠.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이렇게 외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전부 다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코사인만 플러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얼싸탄코, 얼싸안코 뭐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해요. 그래서 얼싸탄코라고 외우기도 하고 이렇게 그림으로 외우기도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좋아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은 편하신 대로 외우면 됩니다. 어쨌든 X 좌표가 코사인, Y 좌표가 사인이라는 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죠. 자, 이게 다 플러스라는 거죠. 다 플러스. 근데 사인은 빗변분의 Y 좌표가 X죠. R분의 X란 말이죠. R분의 X는 코사인 세타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어요. X좌표, Y좌표가 바뀌거든요. 코사인은 뭘로 바뀌냐면 이것도 역시나 사인으로 바뀌어버려요. 코사인이 R분의 Y거든요. X좌표가 Y니까. R분의 Y는 사인 세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자, 탄젠트는 세타가 X분의 Y인데 여기는 Y분의 X죠? 또 XY가 어때요? 서로 바뀌었죠. 근데 탄젠트는 바뀌는 거를 우리가 탄젠트 세타의 역수라고, XY가 바뀐 거니까 어떡할 거예요? 탄젠트의 역수라고 하죠. 그죠? 예전에는 이걸 뭐 코탄젠트라고 했었는데 지금 교과 과정에서는 코탄젠트 자체는 안 나오니까 그냥 탄젠트 분의 1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바뀌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로 가도 똑같았고요. 2분의 3파이 뿔마 세타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면 몇 사분면? 2사분면이잖아요. 2사분면이면 사인만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이사분면이니까 사인만 플러스고요.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이게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발딱 서 있는 선거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이 특수가 이 발딱 서 있는 이 십자가는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뒤에 있는 세타를 쓰는 겁니다. 이건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요. 탄젠트는 바뀌는 게 역수로 바뀝니다. 이렇게 기억하라는 거죠. 그럼 똑같이 이제 2분의 3파이도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2분의 3파이도 빼기 2분의 3파이 갔다가 2분의 3파이 갔다가 돌아온다면 3사분면이에요. 그죠? 3사분면이니까 3사분면이면 탄젠트가 플러스고 사인 코사인은 마이너스거든요. 탄젠트만 플러스고 이거 두 개 마이너스죠. 어쨌든 2분의 3파이도 발딱 서 있는 선이잖아요. 발딱 서 있는 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 다 바뀌어요.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 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로 바뀌고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에서 세타만큼 더 가면 이제 더 가는 거니까 4사분면이란 말이죠. 4사분면이면 우리가 코사인만 플러스거든요. 코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예요. 그죠? 미리 이게 코사인 4사분면이 마이너스, 사인 4사분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4사분면은 플러스, 탄젠트 4사분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부호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고 부호를 결정하면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리 여기서 부호를 결정하는 거고 이 바닥 서 있는 거면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 탄젠트는 역수로 바뀌고. 자, 이제 끝났는데 이 내용 자체들이 정말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외우기도 어렵고요. 이해를 하긴 해야 되지만 이해해놓고도 어렵고요. 이해를 해도 여러분이 문제를 정말 많이 안 풀면 늘 헷갈리는 부분이 요겁니다. 요것 때문에 주로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겨요. 특히 상가함수 들어와서. 그래서 상가함수 부분에서 이 부분이
제일 어렵기도 하고 이해가 힘든 부분이기도 한데 언제나 단위원이든 뭐든 이 원을 그려놓고 해도 되고요. 이제 다음 단원에서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를 이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프 배우고 나면 왜 이렇게 되는지 또 거기서 또 설명할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게 어쨌든 어렵긴 한 건데 결론은 이 평평한 데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바뀐다라는 거고 발딱 서 있는 거에서 왔다 갔다 하면 뭐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어쨌든 어렵긴 하니까 문제를 풀면서 익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일단은 여기 정도까지 하고요. 문제 풀다가 더 필요한 부분이 나온다면 보충 설명은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스텝 1을 하나하나 풀도록 할게요.